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공연을 기획 연출하고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제 타이틀을 제가 정한 적이 없었어요.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서구에서 한국의 문화를 바라봤을 때의 느낌과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바라봤을 때 기준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깊이감도 틀리고, 서구에서 바라보는 이제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부분의 이미지가 가장 강할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더 깊이를 따져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학문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양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이제 15년 이상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깊이감도 중요하지만 그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이감 있고 어려운 그 전통의 그 학문을 대중들에게 좀 가볍게 상징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전통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저만의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연출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할 때 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전통, 제가 생각하는 그 뿌리의 그 타당성, 이유는 이거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처음엔 어려웠죠. 그 컨셉과 메시지를 분리하지 않아요. 공연이 됐건 전시가 됐건 그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프로젝트를 요구한 분이 저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저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대한 저만의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저의 기준은 전문가분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더 많은 대중분들이 수면 하는 게 저의 포커스고, 더 많은 대중분들이 쉽게 전통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사실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대중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비주얼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공연할 때는 안무가라는, 또 무용수라는 정말 무대 위에 주체들이 있고, 그들의 안무와 무용의 방향을 정말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연구를 하는 거고, 그냥 전시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 작가 하나하나마다의 개별의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잘 수용해서 그걸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게 이제 목적이죠. 하나는 제가 진짜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였었어요. 뭐 제가 유학했을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뿌리를 더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 할머님이 전통 그 공연 예술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창을 틀어놓고 들으시고, 또 이제 기악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또 연주를 들으셨고, 경기 민요 노래도 하나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고, 한 3, 4살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으면서 저의 아이덴티티와 저의 추억 속의 어떤 전통의 이미지, 그것들을 이제 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 얻기 위해서 어떤 걸 하진 않고, 근데 그냥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많은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 다양함들이 쌓여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로 다시 표현돼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모를 하지 않아요. 메모하는 걸 좀 안 좋아하고,
메모를 할 때 그 메모가 저에게는 어떤 한계성을 줘요.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하고 뭐 공연을 올린다든지 전시를 시작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까지 머릿속으로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문서로화 시켜서 공유를 해요. 요즘 진짜 정말 다양한 힙 트렌드 전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 여기에 그 힙 트렌드에서 가져가는 것 중에서 이제 뿌리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까, 기준이 흔들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힙 트렌드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트렌드를 가져가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전통의 뿌리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문구가 있는 창작 속에서는 그래도 뿌리에 대한 그 재조명, 또 다시 대한 뭐 성찰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전통이 역시 진화이기 때문에 음악도 조금 현대적인 그 요소로 좀 변화시키고 스테이지나 또 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데, 사실은 그 전통을 계속 고수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낯설음으로 다가오죠. 사실 전통 공연이 패션쇼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지금은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해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보여지고 또 알려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전통을 다시 가져와서 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재해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심청이를 봤을 때는 그 무작정적인 희생이 과연 맞을까? 진짜 그렇게 본인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아버지를 위한 행동을 할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청이라는 설화를 보면 설화들은 다 3인칭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저는 심청의 가장 주인공인 심청의 1인칭 시점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심청이도 사실은 이 본인을 희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심청의 외면과 내면에 두 명의 심청이를 등장을 하면서 이제 무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의 끝에는 효 사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희생하기 전까지의 본인의 방황이 요즘 사람한테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풀기 시작을 했고, 그게 3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심청이가 희생하기 전 스테이지에 방황하는 모습과 희생한 후에서 일어나는 용궁 속에서 오는 판타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생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또 현실 세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서로의 해피엔딩 스토리,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일반 대중들이 이해가 좀 쉽게 풀어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전통에 관련된 분들, 공예건 공연이건 분들이 해외에서 이미 많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공예는 이미 너무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 계신 그 자리에서 꾸준히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계속해서 노력하고 보여주면 언젠가는 뭐 글로벌적으로나 뭐 또 여러 방법으로 다 알려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의 수위를 매 프로젝트마다 정해요. 몇 프로의 전통과 몇 프로의 모던을 섞어야 되겠다. 그 수위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심은 뭐 60%를 전통에 포커스를 하고 40%를 현대화 작업을 섞어서 이제 융복합 시켜내는 그런 작업에서 그 뿌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집요함과 호기심이 없고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접하지 못하실 것일 거고, 그것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완성해내는 그런 자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본인 스스로가 명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만의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철학이 흔들릴 때는 작업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다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이 명확히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집요하게 접근하십시오.